교환 환불도 안 되고 괜히 찝찝해서 결국 강에다 놔주는데 이 망할 물고기 놈이 은혜는 안 갚고 인사 한번 찍 땡큐. 오늘은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삼장이라는 이름은 서천으로 출발할 당시에 당나라 황제가 지어준 법명이고 본명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부모님들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요게 나무위키에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정리하고 보니까 거의 저랑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본편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나가는 이야기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장법사의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어땠냐? 혼란의 시기를 지나서 태평성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신하들이 인재 등용을 위해서 과거시험 공고를 내자고 하거든요. 이 공고가 어디까지 흘러가냐? 시골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주 가난한 선비 진광에까지 가게 되고 과거시험 공고를 보고는 내가 이거 시험 합격해서 인생 역전하겠다 하고서 과거시험을 보러 길을 나서게 되고 보란듯이 장원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기념으로 이제 어사모를 쓰고 도성을 한 바퀴 도는데 때마침 당나라 은승상의 딸 온교, 플레임 은온교죠. 이 아가씨가 괜찮은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려고 거리를 구경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두 가지가 신기했는데 승상의 딸이라서 보통 정략 결혼이나 중매로 결혼할 줄 알았는데 이 결정권이 딸한테 있었다는 게 하나 신기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을 결정하는 방법이 거리에서 비단공을 던져서 그 공에 맞는 사람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옛날 중국 고대 사회나 변방 민족의 혼인 풍습 중에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무위키에는 당천혼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제가 따로 구글링을 해보니까 뭔가 자세한 설명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천혼이라는 말 자체가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아가씨가 말을 타고 거리를 행진하는 진광해를 보고서 한눈에 탁 반하게 됩니다. 이 삼장이 서유기 내내 그 잘생긴 외모를 가진 걸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게 뭔가 부전자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긴 것도 마음에 들고 장원급제했으니까 스펙 검증됐지. 그러니까 이제 승상의 딸이 이 남자랑 결혼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고 있던 비단공을 던져서 맞추게 됩니다. 내 남편은 너로 정했다! 진강해가 공을 딱 맞고 어떤 씨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승상의 딸 은온교랑 눈이 딱 마주치고 그렇게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지방의 어떤 곳으로 발령을 받고 첫 출근일에 늦지 않게 빨리 가라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부임지로 가는 길에 고향에 들러서 어머니 만나고 가야겠다 해서 어머니 만났는데 어머니 완전 좋아하지. 고시 패스 딱 했지. 어디 뭐 장관 딸하고 결혼도 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두 손 두 발 들고서 아들내를 반겨주고 진광해는 아내랑 어머니를 모시고서 발령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가다가 몸살이 나요. 효자 진광해가 숙소를 잡고 며칠 동안 묵으면서 경과를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위해서 마트에서 잉어를 사다가 몸보신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잉어가 빛을 내더니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고기는 눈동자 그 눈꺼풀이 없어서 깜빡깜빡 안 한대. 근데 얘는 눈동자가 막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마트에서 안 이러고 내가 돈 내고 사고 이러니까 진광해가 짜증이 좀 났겠죠. 그리고 옛날이니까 뭐 영수증 같은 거 있었겠어. 교환 환불도 안 되고 괜히 찝찝해서 결국 강에다 놔주는데 이 망할 물고기 놈이 은혜는 안 갚고 인사 한번 찍 하고 땡큐 하고 돌아가는 거야. 아씨 돈 아까워 이러고서 숙소에 가서는 어머님이 괜찮아지실 때까지 숙소비를 조금 지불하고 자기가 먼저 발령지에 갔다가 오겠다고 하고는 아내랑 먼저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강을 만나서 두 명의 뱃사공 유홍과 이표란 자들이 모는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그 택시 타면 기사님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처럼 뱃사공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뱃사공들이 진광의 아내 은소저를 보고서 흉악한 생각을 하고는 배를 으슥한 곳으로 몰고 가서 진광해를 죽이고 강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깜짝 놀란 은소저가 나도 강물에 같이 뛰어들려고 했는데 유홍이 뒤에서 딱 붙잡으면서 너 반항하면 너도 칼로 두 도막 내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은소저는 딱히 방법이 없기도 했고 더 중요한 거는 뱃속에 진광해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아이를 위해서라도 순순히 따라가야지. 그래서 순순히 따라가게 됩니다. 유홍은 진광해 대신에 발령지에 부임하게 되고 그렇게 시간이 막 흐르게 돼요. 진광해의 아이는 태어나고 은소저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한 신선이 나타나서 시간이 지나 너 남편하고 아들이랑 만날 거야. 그러니까 절대 네 인생 포기하지 마라.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소저가 잠에서 깨서는 꿈을 생각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겠다 라면서 스스로를 동기부여하게 됩니다. 그때 출장을 다녀온 유홍이가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은소저가 유홍이를 붙잡으면서 제발 하루만 같이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사정을 하니까 유홍이 일단 알겠다라고 하고서 방으로 돌아가는데, 그날 밤에 유홍이 급한 출장에 잡혀가고 다시 또 어디론가 떠나게 됩니다. 요 유홍이라는 애가 남 뒤통수 쳐갖고 벼슬자리 하는 것 치고는 참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사이에 은소저는 눈물을 머금고
품고 나무 판자에 갓 태어난 아기를 올리고 손가락을 깨물어서 편지를 써가지고 오단에 넣고 언젠가 만날 경우에 증거로 삼기 위해서 새끼 발가락을 앙 물어서 이빨 자국을 남긴 다음에 강물에 아이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는 떠내려 가다가 한 노스님을 만나서 건져지게 되고 아이의 품에 담긴 편지랑 아이의 똘망똘망한 얼굴을 본 스님이 얘를 데리고 절로 가게 되죠. 그리고는 강에서 흘러온 아이라는 뜻으로 강류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곁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18살이 된 강류는 현장이라는 법명을 받고 수련을 하면서 생활하는데, 우리가 그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모든 모임에 이상한 애들이 한두 명씩 있잖아요. 그 절에도 술이랑 고기를 좋아하는 어떤 땡중 같은 놈이 있었나 봐. 그래갖고 걔랑 토론을 하다가 현장이 논리로 발라버리니까 갑자기 현장한테 너 이건 지성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놈이 그냥 주둥이만 살았다고 엄청 뭐라고 막 패드립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너무 열받아서 노스님 찾아가고 우니까 노스님이 이제 때가 된 것 같다고 물에 떠내려올 때 입던 옷이랑 피로 쓴 편지를 보여주게 되고, 현장이 그걸 보면서 엄마 찾아가야 된다 엄마 이러면서 막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제발 자기 가게 해달라고 노스님한테 애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노스님이 엄마를 찾아서 일단 그 지역 주지사의 집으로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며칠 뒤에 은소전은 한 스님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일단 들어오시라고 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앞에 앉아서 지켜보거든요. 근데 이 젊은 스님이 볼수록 예전에 죽은 자기 남편을 너무 닮은 거예요. 못 참고 결국 인적사항을 물어봅니다. 언제 출가했냐, 양가 부모님 계시냐, 뭐 등등등 물어보는데, 그러다가 현장이 갖고 있는 편지를 보게 되죠. 그걸 보고는 드디어 18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식사 자리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막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모자가 끌어안고서 막 보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은소저가 현장한테 이런 얘기를 해. 일단 빨리 떠나라. 아니 왜 나를 보내려고 하냐 물어보니까, 유홍이 돌아오면 너 죽을 수도 있다. 일단 절로 돌아가고 내가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절로 찾아가겠다. 그렇게 현장을 보내고서 유홍이가 돌아온 다음에 유홍한테 자기가 예전에 마음속으로 부처님한테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스님들한테 헝겊으로 만든 신발 100켤레를 근처 절에다 선물하겠다고 했다. 근데 내가 지금 그런 걸 안 했더니 꿈속에 스님들이 나타나서 칼로 날 막 위협하면서 야 신발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고 나서부터 몸이 좀 안 좋다, 막 이 어깨도 결리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근처 절에 가서 그거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홍이가 이거 진작 얘기하지 그랬냐면서 백성들한테 야 니네 헝겊 신발 한 켤레씩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하고 수천 켤레의 신발이 모이게 되죠. 그리고서는 이거 가지고 가십시오 여보. 이 생각해보면은 유홍이가 일도 잘했는지 부임지에서 뭐 특별히 말썽도 없고 백성들도 유홍이의 말을 잘 따르고, 그리고 은소저한테도 나름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그 강가에서 엄한 생각만 안 했어도 어떻게 해서든 성공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절에 간 은소저는 현장한테 귀걸이를 한 짝 딱 주면서 예전에 여기 오는 길에 어디 숙소에 남겨둔 시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그리고 이 귀걸이 팔아서 숙소에 밀린 숙박비 지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한테 편지를 하나 딱 주면서, 이 편지는 당나라 도성에 가서 어디 가면은 승상집이 나오는데 거기가 너네 외할아버지네 집이라, 가가지고 이 편지 보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장이 먼저 친할머니를 찾으러 숙소에 가는데 없어. 당연히 없지. 그 숙박하시는 분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누가 거기서 남의 할머니를 20년 동안 봐주겠어. 그래갖고 집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그래도 나름 오랫동안 모시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식들도 안 오고 할머니가 눈이 안 보이기 시작을 했대. 그래서 나도 부담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내보냈다. 듣기로는 길거리에서 장사한다고 들었다. 요런 얘기를 현장한테 해줍니다. 현장이 거리를 찾아가서 한 노인을 찾게 되고, 할머니, 그러니까 이 눈먼 할머니가 자기 아들인 줄 알고 혹시 광해니? 아닙니다 할머니, 저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이러고서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이놈의 자식들이 성공하더니 나를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픔과 원망하는 마음에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눈도 멀게 됐다. 그 말을 듣고 현장이 무릎을 꿇고 하늘에 기도를 한 다음에 혓바닥으로 할머니 눈을 핥아드렸더니 할머니가 눈을 다시 뜨게 됐어. 이거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상처 부위에 침발을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거 다 근거가 있는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현장도 난 사람은 난 사람이었어. 근데 왜 뒤로 가면은 갈수록 손오공 말도 안 듣고 고집 부리고 그 고구마 트럭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장은 할머니를 치료하고 할머니한테 곧 돌아오겠다고 하고서 도성에 가서 엄마의 편지를 승상한테 전달을 하죠. 승상, 어떤 스님이 가족이라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승상이 내 가족 중에 스님이 없는데 감히 어떤 놈이 내 가족을 사칭하느냐 이러면서 그 편지 한번 보자꾸나 하면서 편지를 쫙 펴는 순간 너무
은소저가 18년 동안의 그 치욕스러운 나날들을 편지로 이렇게 딱 쓰니까 아빠 마음이 찢어지지. 그래가지고 완전 대노하게 됩니다. 그 길로 황제한테 가가지고 제가 딸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 감히 천자가 보낸 관리를 죽이고 그걸 사칭하는 못된 놈이 있다고. 그거 가만둘 겁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딸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 천자를 사칭하고 이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놈이기 때문에 이 놈은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자가 엄청 화를 내면서 군대를 딱 보내게 되고 유홍이랑 공범 이표를 같이 붙잡게 됩니다. 이표는 바로 현장에 이슬로 보내버리고 유홍이는 18년 전에 사건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현장 검증 같은 건 아니고 거기서 진광이의 넋을 위로해주기 위해 배를 가르고 유홍의 장기로 제사를 지내는데 참 이게 아들이 스님인데 저런 거 하게 그냥 냅두대. 그런데 갑자기 물속에서 막 부글부글 하더니 진광이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알고 봤더니 그때 샀다가 놔준 잉어 걔가 변신한 용왕이었다. 진광이가 죽어서 물에 빠진 날 이 용왕이 은혜를 갚겠다고 시체도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하고 영혼도 데리고 있다가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이때다 싶어서 쫙 돌려보내준 거야. 이 착하게 살아야 돼. 이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서 고양이나 강아지 만나 말도 좀 걸어주시고 그 횟집 앞에서 물고기 만나 물고기한테 혹시 용왕님이세요? 아무튼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가 되고 현장의 아버지는 장안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 현장은 도성 근처의 절에서 수행을 하는데 은소전은 18년 동안 도적과 부부로 살아온 삶이 수치스러워서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조용히 숨을 끊게 됩니다. 이후에 당나라 황제 당태종이 말도 안 되는 사건에 휘말리게 돼서 저승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 불교 장녀 TF를 결성하고 현장을 그 책임자로 앉히게 되죠. 다음 이야기는 당나라 황제 당태종의 저승 여행입니다.